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기지개 좀 피시고,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이 토지의 특성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안 주고 했는데, 일단은 그 감정평가 시험이 6월 13일 날 있었거든요. 학교론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문제를 뽑고 있어요. 뽑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야매가 중요합니까? 적중이 더 중요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적중할까? 작년에 개론이 좀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제 특강 자료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게시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전 고마운데 중요한 건 또 과제예요. 제가 얼마만큼 또 밤을 새야 되는지 이렇게 특히 이 야매 같은 건 새벽 2시에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니까 나중까지 좀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저번에 계산 문제 특강 기억나시죠? 그 계산 문제는 그것만 잡으세요. 그것만 잡으셔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걸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안 풀어오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니까 다음 주에 꼭 풀어오세요. 오셔서. 자, 이게 안 지운 이유가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교재 40페이지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저야 강의가 한 20년 됐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니까 자다가도 얘네를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칠판을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29번 문제 있나요? 자, 그럼 따라서 임장활동, 외부효과,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지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너 언제 그랬니? 그럴까봐. 국지화 있죠? 요거 외부효과 있죠? 임장활동 있죠?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 CCTV에 다 찍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무슨 성이다? 부동성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부동성 찍으셔야 돼요. 그럼 3번이 정답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안 했던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토지 자체가, 자, 갑니다. 집약화라는 단어가 있죠. 집약화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중성 찍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죠. 자, 내가 공기 같은 거는, 자, 우리가 공기는 이게 많다 보니까 공기는 소유욕이 안 생기죠. 토지는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독점 소유욕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부등성이 정답인가요? 근데 30번하고 31번이 유사해요. 그럼 따라서 집약화. 박스에 집약화라는 단어가 있죠. 무조건 무슨 성? 부등성 찍으자는 거죠. 독점 소유를 갖게 하고 가격 문제랑 양쪽 공급을 제한하죠. 이해 가셨죠? 자, 32번 같은 사이드 같은 거 그냥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아파트에 공원이 생기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 아파트에 대한 위치를 있다가 절대적 위치라고 나와요. 무슨 위치라고 나온다? 절대적 위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이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까? 불변이에요. 부동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공원이 들었다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상대적 위치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경제적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위치의 가변성, one more time, 위치의 가변성, 이문적인 위치가 가변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요거는 볼게요. 32번 아파트의 인근의 지하철 등 교통 요건이 개선돼서 학군이 수용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자연적과 인문적을 고르는데 자연적은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까요? 부동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5번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따라서 위치의 가변성, 주변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 봐봐요. 장기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장기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이죠? 영수성이요. 거기 장기 투자, 장기 배려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따라서 장기적 배려. 우리가 인간이 수명이 길어져요. 우리가 연령이. 그러면 그냥의 여성분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40세인데 60세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의의를 크게 하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건데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요?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장기 투자, 장기 배려 나오면 무슨 성? 영소성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갈게. 저 보세요. 아까 제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워주라 그랬죠? 자, 그럼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집약적 나오면 부정성이 되고요.
맞습니까? 장기 나오면 영속성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알죠, 그죠? 다시 국지화, 부동성, 집약적, 부중성, 장기, 영속성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박스에 다른 것들을 몰라도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시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넘겨볼게요. 자, 34번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건 34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순서대로 선택을 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서부터 이제 좀 걸렸다면은 니은해 보세요.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서로 상이한 규제다 보니까 이건 무슨 성이 되겠어요? 부동성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확실히 아는 거는 리을해 보시면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건 영속성이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아까 기억에, 자, 아까 이 희소하다 보니까 공급자 경쟁이 발생돼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자 입지 경쟁이 치열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이건 부중성과 연관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 저자가 내신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왜 비공개성이라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토지가 다 똑같아요. 동질하지가 않아요. 그럼 서로 공개해요. 거래를 비공개해요.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굉장히 공적이요. 거래가 사적이에요.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비공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무슨 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별성이라고 생각하셔야죠. 2번이 정답일까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 틀린 것만 답만 볼게요. 4번 있어요, 4번. 아까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은 토지를 이용 전환했죠? 자, 이건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킨 거예요? 용도적 공급을 증가시킨 거예요? 용도적 공급이지 물리적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런가요? 자, 366번은 기출이니까 다 볼게요.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가시면은, 자,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든다는 게 있나? 자, 따스요. 대체할 수 없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대체할 수 없다 나오면 개별성 찍으셔야 돼요.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자, 토지 공공성이 강조됐죠? 그럼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명분을 약화시킵니까? 좀 더 강화시킵니까? 강화시키고. 자, 3번은 이렇게 고쳐볼게요. 비생산성이라는 게 따라서 부중성. 공급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럼 용도의 관점에서 그래요? 물리적 관점에서 그래요? 물리적 관점이라고 고치시죠. 제 나름대로 좀 고쳐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용도의 관점을 무슨적 관점으로 하게 되면 이 지문이 맞는 겁니까? 물리적.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그 유명한 국지화 나왔나요? 무슨 성? 부동성이 되겠죠. 5번은 이제 토지를 한번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5번이 이제 우리 영속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참고하시고요. 37번에다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37번이 다시 탄생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하게 가냐면 일단 여러분들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 발생된다는 건 아시죠? 자, 2번에다가 덧붙여 보시죠. 아직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토지는 분할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잘 분할하게 되면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 지문 강력하게 제가 찍습니다. 찾았죠? 그러면 분할 합병 가능성은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무슨 이용해야 돼요? 채이용. 부중성 때문에 집약적 가격 급등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을 보시면은, 자, 볼게요.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계획, 공업단지 지정 위치가 가변중은 따라서 행정적. 행정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회적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으로 고쳐주세요. 나중에 또 감정평가 때 뒤에 사경영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회적이 맞아요?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행정적 위치.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거는 인간 관련해서 인구라든지 가구 분리 같은 게 사회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인데, 요거. 제가 요 오지선다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2번이에요. 제 말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문을 그대로 10월 달에 가서 딱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 38번은 다 볼게. 지금 영속성을 골라라 그랬죠? 그럼 자, 갑니다. 집약적 있어요? 무슨 성? 부중성. 아유, 내가 시험장 갈 수도 없고 미치게 한정하겠다, 정말. 찾았죠? 그죠? 어떻게 그때그때 달라요, 수강생분들이. 아까는 막 전 페이지에서 잘 맞히더니,
미치고 하기는 한자 왔네, 그죠? 집약적은 부중성이에요. 토지가 부족하고요. 신경질 안 내려는데 알았어요. 니은에 소모가 나왔죠?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소모를 제해서 재생산 감가상각이 안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디귿의 임장활동 지역 분석 있어요? 무슨 성? 부동성 관련되죠. 그런가요? 자, 일물리가 법칙이 배제된대. 개별성이죠. 대체관계가 제약됐대. 개별성이 되겠죠. 맞아요? 자, 마지막에 장기 나왔나요? 무슨 성? 영속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 보존이 우선하죠. 그래서 제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프린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린트는 지금까지 기술됐던 걸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웃으는 게 전 기분이 나쁘세요. 나빠요. 이제 제 프린트를 우습게 보시는데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영속성은 2번이 되겠죠? 자, 갑니다. 넘겨볼게요. 39번은 다 볼게요. 39번은 기출이니까 틀린 걸 본다면, 자, 토지의 부중성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죠.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는데 무슨 이용이라는 게 들어가니? 채용. 아까 채용 기억하세요? 채용은 용도에 당성만 있어요? 부중성도 있어요. 부중성도 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개별성 때문에 개별화시키죠. 부동성 때문에 다 지자체 운영하고 있는 조세가 수입이 근거가 될 수 있고 다 다르고요. 영속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미래에 수익이 생깁니까? 그러면 따라서 직접 환원법. 이건 토지에 적용되는 거예요. 뭐에 적용된다? 여러분, 토지는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직선이 맞아요? 직접이 맞아요? 직접 환원법으로 간다? 그렇게만 적어 놓으시고요. 자,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서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친다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40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 원가 방식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영속성은 아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40세가 60세 될 수도 있죠. 관리가 필요하죠.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토지는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돼요. 원가 방식이 안 돼요. 안 되죠.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원가 방식이 안 되는 두 가지 특성을 대략을 했죠.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중성하고 영속성 때문에 원가 방식이 이론적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2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 4번이 나왔습니다. 4번에 벼붙여 보세요. 용도가 다양하죠. 그렇죠. 그럼 그냥요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 이행이 가능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이 용도의 다양성을 병합 분할의 가능성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맞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맞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죠. 이해하셨나? 이거 따끈따끈한 거야, 이거.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면 전환과 이행이 가능하다는 건 그냥요 용도가 다양해서 그래요. 병합 분할하는 건 상관없겠죠. 지금 별표 치셨어요? 별 치셨고, 자, 5번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데 갈게요. 합병 분할을 한다는 거는 인문적 특성이죠. 그럼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분할 합병한다는 거죠. 이런 토지가요, 지가 알아서 막 지랄떠면서 가요? 인간이에요. 그럼 병합 분할은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이죠.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해 가셨나?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일정한 지적 절차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거치면 법적 제한이 없다, 법적 제한이 있다. 지적 절차를 가르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인문적 맞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를 따라서 토지 면적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41번 들어갑니다. 자 벼 펼쳐보세요. 이거는 이 기출이기 때문에 지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갈게요. 1번 자 따라서 이동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 그럼 무슨 성이니 이거? 부동성 맞아요? 제가 아까 가치 보존료 우수한 거 기억나세요? 무슨 성이야? 영성이죠. 그러니까 3번이 맞으니까 3번 틀었으니까 다른 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다른 생산물 같이 마찬가지로 생산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대답해봐요. 생산비 투입 돼야 안 돼요? 부중성 때는 안 되잖아요. 재생산이 돼야 안 돼요?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성이죠? 영속성이었죠. 기억하시죠? 그럼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4번의 별표.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별성은 토지에만 적용됩니까? 건물에도 적용됩니까? 기타 개념물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지? 아니 그러니까 3번이 틀었으니까 4번이 맞겠지. 그러니까 이 질문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개별성은 토지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의 선호의 결과에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자, 가볼게요. 제 프린트 테마 4로 가볼게요. 테마 4로 가시고, 그 다음에 요약으로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26페이지를 펴시면 되거든요. 26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속성에서, 자, 따라서 공간적 범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제 프린트로 좀 갈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테마사에 보시면 소유권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내용적은 점유, 사용, 처분할 수 있죠. 자, 공간적 범위는, 자, 따라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요거의 세 가지의 공간적 범위의 소유권 범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몇 차원 공간이다? 3차원. 좀 전에 영속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를. 그 다음에 아까 복합 개념이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다? 3차원. 3차원.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여기가 우리가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수평 공간이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에요. 지표권이고, 그 다음에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주권입니다. 공중공간. 주의하실 게 지상권입니까? 개론에서는 공주권입니까? 구분지상권은 다뤄봐야 되죠. 그래서 이건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나 우리가 지중 공간을 우리가 지하권이라고 하거든요. 지하권. 자, 그럼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니까 기술적이고, 공간에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있죠. 가치는 이제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뭐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자, 우리 민법 212조에는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범위네요. 상한이 미치겠죠, 그죠? 정당한 범위가 이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프린트로 갑니다. 자, 프린트 보시면은 그 박스에 보시면 위에 사회 통념이나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구체적 해석의 법원 판단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범위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종속과 독립정착물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종속은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그럼 얘는 소유권 내용이 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의 독립성이 있는 없는 것이 소유권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아까 건물 기억하세요? 건물은 그냥이에요.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사적 공주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네 가지를 불러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TDR은 개발권 양도제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공적 공주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적은 어떻게 돼요? 공적은 이거는 어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공익 목적입니까?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 주세요. 전파권하고 항호권이라는 게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지하도 마찬가지죠. 사적 지하권과 공적이 있겠죠. 그럼 프린트 가볼게요. 자, 지하수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지하수는 공적으로 들어가요? 사적으로 들어가요? 사적. 그런가요? 근데 미채굴된 강물은 우리나라는 채굴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 민법에 개인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따라서 한계심도. 한계심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료가 예상되지 아니한 깊이까지가 개별 토지에 따라 다른데 정부가 한계심도 이내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계심도 그냥입니까? 이내는 보상을 합니까?
근데 아래는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요 프린트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세부적인 걸 한번 가볼게요. 26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26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공간적 범위가 제가 밑에 공중, 지표, 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아까 접하권이나 항공권은 그냥이에요. 이건 공적이에요. 공익 목적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아까 사적 공조권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조망권, 한강이 보이는 거, 따라서 일조권, 햇빛이 비칠 수 있죠. 그럼 TDR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공중액지, 공중임대차, TDR도 지하입니까? 얘는 다 공중입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 공중공간에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해준다는 자체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고, 지표권은 시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요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지표수의 이용이라는 용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 거기다 현관 배치를 하세요. 자, 따라서 자, 지표수의 이용 용수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해봐. 물에 관한 권리. 물에 관한 권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역지와 선용지겠는데 그 지표수를 이용하는 용수권이라는 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요 지표수의 이용 용수권이라는 것은 지하권에 들어가요? 지표권 내용이 들어가요? 지표권 내용이 들어가죠. 지금 현관 펜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하는 아까 공적은 우리나라의 강물 강화권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못하고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소유권 분할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 지문이 그대로 나올 거 있다가. 그래서 제켄도르프라는 그 개발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어디 갔을까? 하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 기법이라고 하고 파인애플을 먹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돼요.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쓸어서 먹었어요. 지금 나왔어? 자, 누가 얘기한 거야? 제켄도르프가 어디 가서 뭐 먹다가 그냥 통째로 먹었어? 쓸어서 먹었어? 부동산 소유권부터 경제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것을 소유권 분할 기법으로서 이거 TDR이다, 파인애플 기법이다. 파인애플 기법 이건 제켄도르프 기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가서 훑어보기만 할게요. 중요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게 되면은 답만 쭉 훑어볼게요. 자, 페이지 45페이지로 가시면은 45페이지에 42번 있나요? 요게 4번이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아까 개발권 양도제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내가 펜 들어봐. 내가 똥을 칠게. 상부 미용관에 직접 시설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당한 경우 상부 미용관에 사용하는 용적률에 개발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현관 패치래. 그 다음에 거기 인근 토지에 양도라는 단어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양도 쳤어요? 그럼 두 가지를 읽어보세요. 개발권 양도 제도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중 임대차 제도가 맞아요? 개발권 양도가 맞아요? 개발권 양도가 맞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43번 옳은 것만 볼게요. 자, 기억. 여러분들 토지 지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지표를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해서 작물이나 경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 지표가 들어갔으니까 지하권이에요? 지상권이에요? 지표권이에요. 지표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에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죠. 아까 공중공간의 일정 범위에 개인이야. 개인이 있어. 개인. 개인이라는 단어 있어? 그럼 이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걸 갈리니까 뭐야 이거는. 사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구분지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구분지상권은 지하만 돼요? 공중도 돼요? 둘 다 되죠. 그래서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넘기세요. 44번도 답만 볼게요. 또 나왔다. 4번.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에 있어서 자, 따라서 공익 목적, 공적, 사적이 아니죠, 그죠? 공적이고 그 다음에 45번도 그냥 1번만 보세요. 아까 1번 부동산의 입체 공간에 등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 권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제켄도르프 기억나시죠? 어디 가서 뭐 먹다가 그 기법이 여기 TDR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46번으로 가볼게요. 틀린 거 갑니다. 2번.
자, 수평공간의 토지에 대해서 획주로 분할할 수 있지만 공중공간도 획주로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있다. 있어요. 없다, 있다.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획주로 분할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자, 47번은 너무 쉽습니다. 47번에 2번 있나요? 2번. 자, 우리나라는 민법에 강화권에 열거되는 미채군 가문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걸 정리해버리세요. 정리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48번을 가시면 위치라는 단어 있나요? 자, 아까 여러분들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절대적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강남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데 강남이 고조선서부터 지금까지 위치의 변함은 없죠. 대답해봐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상대적 위치보다 물리적 위치가 더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죠. 이거 얘기 가시겠습니까? 위치라는 건 이제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고 또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 관련되고 그다음 대상부동산의 위치의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고 입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격제 원칙을 따라서 적합의 원칙. 적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적합은 내부적인 겁니까? 주변 환경입니까? 환경.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는 거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어야 되고 자, 이 접근성이요.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그냥이 돼요. 용도가 맞아야 돼요.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부동산학 활동은 거의 출제 빈도가 낮은데 문제집 요약으로 가볼게요. 자, 가셔서 페이지 27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시험 문제가 요즘은 안 나오는 취지인데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학의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 자, 그래서 김용진 교수가 얘기한 게 부동산 활동을 비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는 게, 자, 따라해보세요. 연구 목적이 돼요. 능률화 시켜야 되거든요. 연구 목적.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리를 과학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기술은 기술성, 우리가 실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론이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고, 자, 시험제 이건데요. 자, 부동산 학문은 단순 수수입니까? 종합 운용과학입니까? 종합 운용. 여러 학문을 응했죠. 그래서 단순 수수과학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운용이다. 종합 운용.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은 토지만 연구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걸 연구하기 때문에 자연이 맞다, 사회가 맞다. 사회. 자,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왔습니까? 경험에서 나왔죠. 그런가요? 제가 이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꼭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도요, 꿈을 꾸다가 내 학문에 대한 걸 연구했을까요? 실질 조사를 했을까요? 해서 경험에서 나타난 거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갖고 내 박사 논문을 쓴 거죠. 그럼 추상적이다, 다 경험이다. 경험.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다 경험이라는 거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법적 규제가 많죠? 기본과학입니다. 그러면 자, 갈게요. 시험 문제 추상적이 나오면 그냥이야 이거 X야. X고. 순수라는 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X. 자연이 나오면 안 되죠. 자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벽 2시에 양론을 만들어 봤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추순자라는 분과 어떻습니까? 미팅을 했어요. 근데 추가 좀 죄송하지만 이게 좀 못생기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추순자는 안 된다. 자, 따라서 추순자는 안 된다.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거기 밑에 XXX 있지? 추가 뭐야? 추상적. 순. 자,
이 세 가지 단어 나오면 무조건 날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추순자 안 된다. 괜찮아요? 그런 반응도 없어.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규범과학의 부동산 윤리라는 단어 있어요? 자, 따보세요. 고용윤리, 조직윤리, 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고용은 종업원과의 관계예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조직 내부입니까? 그럼 조직 내부 나왔다고 해서 조직윤리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조직 내부에 있는 그 조직원 간에 대한 윤리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조직은 그냥입니까? 조직 간입니까? 중개업자 간의 윤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고용윤리는 조직 간이다, 조직 내부다. 내부 조직의 조직원과의 관계가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가 되겠죠. 이따 맞히셔야 돼요. 동업자라는 거는 다른 중개업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자 간에 대한 조직 간이고, 서비스는 의뢰인 관계고, 공중은 대중과의 관계다. 자, 부동산 활동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까 능률화 시켜야 돼요. 이게 연구 목적이라고 얘기했나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 지도 이념이 나와요. 자, 따르세요.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념이라는 게 나와요. 이념이라는 게. 그럼 부동산은 그냥 이대 능률화 시켜야 돼. 정말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돼요. 잘 이용하는 능률화를 연구 목적으로 가요. 이해하셨죠? 그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 돌아가려면 그냥 돼요. 이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효율성.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누구라도 효율성 있게 잘 돌아가죠.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개인에 대한 사적 부분에서 가져됩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이죠. 자,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분배를 잘해요. 분배를 잘하자는 건 따라서 형평성. 형평성은 자, 이건 사적이에요. 이건 공적이에요. 공적이죠. 공공분에서 강조되는 거죠. 근데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자, 토지를 손실보상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꼭 해줘야 되겠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합법성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게 다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공통적인 거 찾으셨어요? 히읗이 들어가네. 따라서 3 히읗. 그래서 맨 밑에로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 활동과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사적 주체에서 활동할 때는 무슨 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공적은 어떻게 돼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되는 거죠. 근데 조화롭게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라는 게 연구 대상이 되고, 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따라서 의사결정, 결정 분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투개금, 투자 개발 금융은 지원 분야예요. 그냥 의사결정 분야예요. 결정, 정책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밑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종합식 접근, 제일 중요한 게 종합식이죠. 그럼 따라서 복합 개념, 부동산학을 단기의 종합운영과학으로 정착시킨 접근은 그냥이다 종합식이다. 의사결정은 인간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킨 대로 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넘겨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답만 확인하는 정도로 문제 갈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48페이지로 갑니다. 48페이지에 49번 있어요. 49번. 자, 이거 기억나요? 추순자 안 된다는 거 기억나요? 그럼 순수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쉽기 때문에 49번에 4번 있어요. 4번. 순수란 단어가 나오면 된다는다? 안 돼요. X예요.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50번 같은 경우도 옳은 거. 자, 갑니다. 부동산의 연구 대상으로 부동산 활동을 복합 개념을 고려할 때, 자, 부동산 현상도 복합 개념을 고려 안 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다음에 법경기. 세 가지 현상이 있겠죠. 그죠? 고려합니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2번은 경제성이 아니라, 따라서 능률성의 원칙. 그냥 적어놓으세요. 능률성의 원칙. 기본소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 활동을 채용한다는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다. 그냥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경제성이 맞아요? 능률성이 맞아요? 능률성. 부동산 활동은 공정해야겠죠. 윤리가 강조되고 부동산 활동 규범과학적으로 성격을 가진다는 건 맞고요. 자, 아까 공간은 3차원 공간이었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까 3차원 공간이라는 건 수평 공간만 얘기합니까? 세 가지 공간을 다 얘기합니까? 다 얘기하고요. 자 아까 종합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법경기 다 들어갔고 복합계엄 들어갔으면은 이건 중점식이다, 종합식이다. 종합식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51번에 가시면은 1번이 기출됐던 지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단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부동산 활동은 일반 소비 상품처럼 활동과는 달리 단기적인 상황이 예측돼야 돼요? 장기적인 게 중요해요. 단기적. 이 정도만 고쳐주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52번이 아까 나왔던 거였어요. 52번의 별표. 자, 3번 갑니다. 아까 윤리의 고용윤리 기억하십니까? 고용윤리는 조직 간이에요? 기업 내부 조직이에요? 내부 조직에서의 조직원 간에 대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52번에 3번 체크하셨어요? 그럼 조직이에요? 고용이에요? 고용. 맞아요? 그 다음에 53번에 1번. 자, 따보세요. 투개금. 투자 개발 금융 기억하시죠? 자, 얘는 결정 지원 분야입니까? 그냥 결정 분야입니까? 결정. 지원이라는 게 빠져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54번에 3번을 보시면은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따보세요. 난개발. 적으세요.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가 스포를 된다는 건 지멋대로 난개발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죠. 집가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가고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따보세요. 현상. 그러니까 도시 스포일이나 집가고 현상이나 여가 현상이 다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힌트가 있다. 따보세요. 여가 현상. 어머타임 여가 현상. 현상도 연구 대상에 들어가죠. 그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프린트로 테마 5로 가고요. 테마 5로 가고, 그 다음에 이 28페이지로 가볼게요. 요것만 하고 좀 썼다 가는데, 2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테마 5에 제 프린트에 우리나라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공인중개사에 3번 나오고 요번 6월 13일 날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법이 바뀌었을 때 공인중개사 떴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는 얘네들이 공인중개사 뺏기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하고 지금 요약 28페이지 찾으셨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나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따보세요. 소분류. 자, 입을 열어. 소분류. 소분류에서 시험 잘 나와요. 소분류에 이게 아닌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학교론 시험 문제 중분류와 소분류를 바꿔냈거든요. 그죠? 지금 프린트와 보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분류는 부동산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중분류는 3가지예요. 3가지. 제 프린트가 약간 좀 오타난 게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하느냐고 밑에 내용을 좀 자세히 하고 위에를 좀 뺀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28페이지로 가보세요. 28페이지 중분류 찾으셨습니까? 자, 따보세요. 임대업,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업과 공급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보세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임에 동그라미 치시고 공동을 치고 서비스업에 서 동그라미 치세요. 따보세요. 인공서. 어머타임 인공서. 자, 인공서는 소분류야, 중분류야. 중분류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중분류가 나와요? 거의 소분류가 나와요? 소분류에 대한 부동산업이 아닌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분류는 다시 또 이걸 소로 나눠요. 그럼 임대업은 그냥 임대업으로 잡아요. 얘네들이. 임대업을 잡고, 그 다음에 공급업은 따보세요. 개발업, 공급업. 개발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를 이제 나눈 거죠. 개발. 그 다음에 공급업이 나오죠. 개발업과 공급업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임자 동그라미 치시고 개공 이렇게 떠보세요. 따라서 임개공. 이 3가지가 있고요. 밑에 관리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관리업.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자, 따보세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3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3가지. 자문과 감정평가업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조금 오타를 냈는데, 자, 지금 프린트에 약간 좀 고쳐주실 게,
자, 지금 일단 여러분 가볼게요. 임대업은 주거만 있어요? 비주건도 있어요? 기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아파트는 그냥 있어요? 주거 얘기했어요. 주거. 아파트는 주거죠? 근데 사무용 건물 같은 건 그냥입니까? 비주거입니까? 비주거가 될 수 있죠. 보고 계시죠? 기타는 이제 토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임대업은 세 분류로 간다면 자, 주거만 있어요? 비도 있어요? 기타도 다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개발 공급업도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기타도 있죠? 제 프린트에 좀 기타를 좀 넣어주세요. 아, 제가 이걸 하다가 기타를 빼뜨렸어요. 프린트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개발 공급업에 그냥입니까? 기타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죄송해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잘 알아다가 그걸 빼먹었어요. 넣으세요. 그럼 개발 공급업도 그냥이다. 기타라는 게 들어간다.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들어가요. 그런가요? 근데 관리업은 안 들어갑니다.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만 있고 기타가 들어간다. 기타가 빠진다. 빠져요. 관리는 안 들어가요. 관리 찾았죠, 그죠? 기타가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개, 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자, 따라보세요. 투자 자문업.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투자 자문업.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업. 그러면은, 지금 제 프린트에 그 밑에, 박스 밑에 내용이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법이 바뀐 개정에서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걔네들이 법을 바꾼 이유가. 옛날에는, 따라서 자문 및 중개업. 옛날에는 자문 및 중개업이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자문 및 중개업이에요? 중개 및 대리업이에요? 중개 및 대리업으로 싹 탈바꿈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업이 새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가요? 투자 금융업 같은 건 들어가지 않죠? 컨설팅업 들어가지 않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부동산업에 들어가는 건 밑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중개 및 대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소분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투자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금융업이라는 게 없죠. 자문 중개업이라는 게 없죠. 대리업이고. 자, 요게 감정평가 시험문제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라는 단어가 있나? 지금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프린트 있어요? 현관 패치라죠. 이게 6월 13일 떴어요. 그럼 우리 소분류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라는 건 없죠? 없잖아, 소분류에 건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것도 없죠?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이거는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제가 나 힘들다. 소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소분류. 자, 그럼 따라서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거 아닌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밑에 28페이지의 요약을 보시면 밑에 공란이 있죠, 공란. 찾았어요? 야매 적으라는 공란이에요. 자, 갑니다. 자, 제가 10월 30일 날 합격을 하시고 한 1월 달에 제가 갔더니 제 아는 제자분들이 자, 떼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간중이 그 야구를 보는 간중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감자 먹는 간중은 개공임, 개업 공인중개사임. 알겠죠, 그죠? 자, 먹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따라서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 들어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문, 아까 소분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자문업 안 들어가요? 자문업 들어가요. 세분류는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따라서 관리업. 아, 좀 힘 좀 내. 이거 내가 잘 맞는 거. 관리업, 중개업, 개발업, 공급업, 따라서 임대업.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따끈따끈한 게 건설업이라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따라서 감자 먹는 간중은
개공임. 감이 뭐야? 반대편 거. 자가 뭐야? 안 보고 얘기해, 안 보고 얘기해. 관중. 안 보여줘야지. 관, 관. 중. 중개요. 따라서 개공임. 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임. 개가 뭐야? 해봐라. 지워, 안 해? 개공? 공급, 임대업이라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 안 들어가는 걸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컨설팅업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건설업 안 들어가죠? 금융업 들어가야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개론 참. 자, 그러면은 우리가 5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1페이지 가시면은 제 야매를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느끼실 수 있는 건 56번입니다. 56번 찾으셨어요? 자, 갑니다. 야매 기억하세요? 아니, 51페이지 하고 있어, 51페이지. 두 명 못 찾는데. 56번 있어요? 50, 거기다, 야매가 먹힌다. 56번이 가장 야매 먹히는 문제예요. 자, 따라서 감자. 감이 뭐예요? 이거 안 도와줄 거예요? 감자평가법이죠. 힘을 내세요. 자, 감자. 들어갔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감자. 관중 기억하세요? 관중. 관. 들어갔죠? 중. 들어갔죠.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자, 따라서 개공임. 다 들어갔죠? 야, 희한하다. 다 풀린다, 그냥. 개공임 들어갔잖아요. 금융업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가장 제 야매가 먹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분류.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기출문제 57번에 보시면은 4번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거 안 들어가죠? 아까 프린트 있었죠? 그럼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관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아까 주거용은 아파트죠? 비주거는 아파트예요? 사무용이에요? 자, 여기 기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해 갔나? 그러면 자, 55번 가볼게요. 틀린 거 잡을게. 5번 있어요? 준비됐어요?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감자. 감 있나요? 자 있나요? 자. 투자자문업도 들어가죠? 관중. 관이 있어요? 관 없잖아. 이끼 개뿔이 없, 관 없잖아. 관중. 이거 못 찾아. 진짜 미친 환장하네. 있죠? 함장 왔어, 진짜. 그다음에 개공임. 개 없죠, 개. 공 없죠? 임도 없죠? 컨설팅업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컨설팅업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해갔죠? 그죠? 그럼 세부적으로 보자고요. 자, 1번. 따라서 중분류. 자, 중분류 기억하세요? 날봐. 중분류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임공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임대, 공급업, 서비스로 들어갔잖아. 이해했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소분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분류와 소분류를 바꿔서 냈었거든요.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간다. 자, 임대업 들어갔죠? 임대업은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있고. 아까 했는데. 제 프린트에 오타가 났지만 개발 공급도 주거 있어요? 비주거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관리는 기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들어가지 기타가 빠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셋 중에서 야매가 제일 먹히는 게 몇 번이죠? 56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만 한번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따라서 감자. 감이 뭐야? 자. 있어? 있어? 따라서 간중. 관리업. 또. 있어? 따라서 개공임. 개 있어? 공 있어? 임 있죠? 근데 금융업이라는 게 빠지잖아요. 이거 암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만 쉬었다 갈게요.